좀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숏이 어려운 이유가 정밀하게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롱을 이겨야 하거든요. 롱 매수세를 이겨야 하고 이놈들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리포트가 굉장히 서류가 많죠. 우선 과거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 은이라는 놈. 우선 첫 번째 빗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앞으로 이 선이 신고가가 돼야 되는 자리고, 이 중간에 기준선이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가 바닥이고, 여기가 꼭지 중간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고 떨어진 변곡점 사이, 지지 받다가 올라서 리테스트로 끝나서 내려가니까 제2차 하락. 여기는 과열 구간, 그 위에는 미친 불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준선으로 돌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 481선을 뚫고 올라갔고 지지를 받은 모습. 그러니까 요번에 2차 상승이 났는데, 이게 지금 고점 이은선으로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하고 미친 불장이 돌파하고 그 위로 돌아보인다 이거. 야, 이게 분석이 돼요 이게? 아니 이게 차트가 말이 돼? 자, 그러면 로그 차트로 봅시다. 일단 뚫었고, 어떻게 보면 이거 고점을 뚫어 가지고 가고 있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20불, 숏을 잡아야 되는 자리는 125불, 장기 고점 빗각 추세선에서 125불 정도 숏 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고점에서 돌파해서 상승했던 자리, 이 레벨, 그리고 여기가 지지를 받으니까 상승해가지고 이 고점 똑같은 레벨이죠. 자, 이래 보면 좀 은이 많이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높은 확률로 숏을 치는 게 나중에는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타점이 108불 정도 될 수 있겠다. 108불에서 110불 예상. 자, 이제 PPT 시작해 볼게요. 은 선물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숏을 두 번 계획적으로 시작은 했었어요. 차트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숏 들어갔다가 좀 수익권 들어왔는데 갑자기 튀어 올라가지고 손절치고, 왜냐면 숏이라는 건 짧게 봐야 되거든요. 다시 신고가 돌파하면 더 상승 모멘텀, 위에 오면 숏을 다시 치자 생각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들어갔는데 또 한 번 튀더라고요. 이거 너무 세다, 이거 광기다 했는데 오늘 카톡에서 은이 난리 났대요.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과거에 105불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터졌어요. 105불 자리가. 그래가지고 그거 확인하고 숏을 다시 재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요번에는 좀 크게 그냥 좀 더 많이 잃는다 생각으로, 아니면 제가 여기까지 뭐 분할 숏을 할 생각인데, 근데 원래라면 여기 올라오면 터지면 숏을 익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한 템포 더 올라가면, 롱은 이렇게 깃발 패턴으로 그냥 미친듯이 더 올리기 때문에 이제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손절 쳐야 됩니다. 또 차트를 보니까 RSI가 과매도를 찍고 이제 일봉 차트에서 내려오는 거 보고 추세가 잠깐 꺾이겠다, 맥디도 지금 추세가 꺾일 것 같다 라고 판단해서 오실레이터도 줄어드는 거 보이죠. 과거에 차트를 이렇게 그어놓은 거 보니까 두 번의 고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980년도 자료는 너무 없어가지고 패스를 하고, 최근에 2011년도 자료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트를 보면 비슷하게 아까 터진 것처럼 느낌이 오죠. 그래가지고 여기랑 유사한 것 같다. RSI가 지금 70이 깨지고 내려오는 모습과 지금 오실레이터 줄어드는 모습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은 폭락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과거를 좀 보셔야 돼요. 2011년 은도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금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증거금이 무려 5차례나 연속으로 인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5차례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했죠. 달러 인덱스도 하락 나온 다음에 같이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당시에도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면서 금은 가치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금이 4월 26일, 5월 9일 사이에 인상이 나오면서 롤오버, 선물 롤오버가 시기가 딱 맞춰져 가지고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쇄 마진콜이 터지고 간질 청산이 나오고 지금 5번 인상을 했고요. 과거에도 5번을 인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뭐 6번, 7번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터진 날에 롤오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롤오버라는 게 이제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롤오버가 진행이 되는 시기랑 지금 롤오버 시기랑 똑같아요. 지금 이때도 롤오버를 해야 되는 시기고 현재도 롤오버를 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 당시도 이제 롤오버를 하면서 이제 폭락이 좀 나왔습니다. 아마 저는 또 이게 어떤 거랑 연관이 됐다고 생각을 하냐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 금과 은이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과거에 저희가 2024년 6월, 7월 이더리움 모아갈 때 같이 모아가신 분들 수익 좀 많이 냈잖아요. 그때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 찬양을 했었습니다. 유튜버들이 뭐 가스비 쓸 수밖에 없다, 뭐 스테이블 코인 뭐 하면서 7,000불 갈 거다 말 거다. 저는 오직 차트만 보고 대응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이더리움이 폭락이 시작되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떨어졌죠. 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맥락만 다를 뿐 은도 산업에 많이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사재기 하고 있고 중국에서 이걸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데 사실 원자재 가격이란 거는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끝없이. 계란 가격이 예전에 폭등할 때도 미국에서 그거를 끝없이 올릴 수가 없어요. 안정화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기업도 부담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11년하고 2026년하고 프랙탈이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차트 좀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2011년하고 현재죠. 차트가 조금 보면 뭐 비슷한 느낌이 들죠. 오락가락 하면서 보통 원래 폭락이 오기 전에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저는 꼭지점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실패를 했지만 이게 매수와 매도 싸움이 나오다가 어느 한순간 트리거가 탁 터지면 이제 대량 매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매매가 터지면서 너무 똑같아서 요번에는 그 제가 프랙탈이랑 패턴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큰 주기라서 사이클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달러 지수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지수 지금 2011년 보면 달러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순간 급락했습니다. 지금도 살짝 반등을 하고 있죠. 나스닥이 빨간색인데 나스닥도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나스닥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뭐 5%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원자재가 많이 올라간 만큼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떨어질 때는 이 100일선까지 빠지는 게 보이거든요. 하루아침에 빠지는 게 아니니까 100일선이 이게 올라오면 못해도 한 요 정도 구간까지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2011년에서 이렇게 저점 찍고 쭉 올린 고점에서 보니까 0.618 자리가 약간 0.786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0.618 정도에서 약간 지지받으면서 살짝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그 이후에 완전히 폭락하는 모습. 이게 원자재 특징이 좀 그런 게 있어요. 한없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조정받고 다시 조금 상승하다 싶지만 절대로 전 고점을 신고가를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2021년인가 리튬 가격이 한없이 올라갈 때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은 수요로 인해서 제2차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이 얼마나 떨어질까? 피보나치로 봤을 때 0.618, 76불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0.5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시나리오가 안 나오고 만약에 0.786까지 가는 장이 나오면 대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반등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기관들은 조금 매수해서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 어떤 이유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기간까지 프랙탈은 안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롤오버 때문에 1월 28일 이미 그 최종 거래가 끝났고요. 지금 3월 이제 롤오버를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 마찬가지고요. 2011년도 4월에 롤오버 되면서 종료되면서 이제 5월에 시작됐죠. 그리고 5월 5일에 이렇게 폭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기준으로. 아무튼 여기 단기 매물 터지면서 그래도 저가 매수 나와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친 이유도 좀 올라가는 한 번 더 상승할 것 같다,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갈 것 같다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매도세가 한번 터졌습니다. 한번 터지고 이제 트리거가 2번 생겼으면 사실 세 번째는 쉽거든요. 세 번째에서 버티면 되는데 그거를 버티지 못하니까 그 105불 정도 105불 정도 라인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비트코인 제가 항상 보는 비트코인의 하락 차트랑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트리가 터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올 때마다 숏을 분할 매수를 해서 차라리 전 고점에 이제 만약에 손절 친다고 생각하고 들고 가는 것도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피보나치 기준에서 70불까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80불에서 70불 사이에서 그냥 분할 익절을 하는 거, 아니면 80에서 70불은 한번 받아봐도 되는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꽤나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아마 다음 주 안으로 끝날 것 같아요, 하락은.